예, 안녕하세요. 은봉타법입니다. 아,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매주 한 주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급등주, 대박주, 초기 포착했던 종목들 주 단위로 해서 걸린 종목 중에서 괜찮다 싶은 거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해서 제가 계속 꾸준히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이나 그리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나 이런 거를 공부하려고 해요. 여기 나오는 종목들은 추천주는 아니고요. 저는 추천 같은 거 안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급등주 포착 방법을 오늘 조건식 심화편을 하나 올렸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조건식 대공개에서 올린 게 있고, 그래서 요거를, 요거는 이제 조건식을 좀 이제 두레뭉실하게 했다면, 요번 거는 조건식을 아주 세부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조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저랑 같이 뭐 당장 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뭐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도 잘 모르실 거고 그렇지만 저랑 같이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서 급등주들이 어떤 생과사가 어떻게 되나 어,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고 났을 때 그 흐름이 어떤 식으로 변하나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같이 꾸준히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공부하면서 주식의 대박은 어떤 식으로 나고 어떻게 일봉과 주봉 그리고 월봉에서 흐름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진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은 뭐 단기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큰 그림을 보면서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주 단위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드린 이 심화 요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추가로 한 게 이번 주는 평균 30만 주 이상 했고 왜냐하면은 주봉하고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돌파했을 때는 거래량이 많을 테니까 30만 주를 하는데 그 전주 그 전주죠 5일 전 그러니까 그 다음 전주에 평균 10만 주는 최소한 돼야 된다. 너무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어떤 특별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거래가 터진다 하더라도 평소에 거래가 너무 없는 종목이면 실제 매매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외시키는 조건을 하나 추가로 넣고요. 그리고 요 월봉에 120에서 위에 있는 걸 하나 추가를 했어요. 월봉을 추가를 안 하고서는 월봉하고 또 비교해 보니까 월봉에서 120평 밑에 있는 건 아직 추세가 상승 추세보다는 하락 추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조건을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건식이 좀 산식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를 해서 이렇게 넣어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제 요 종목이 나옵니다. 이 종목이 아니구나. 이 종목이죠. 이 종목이 나오는데요. 요거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주봉하고 일봉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주봉 월봉을 동시에 돌파한 거를 제가 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주봉과 월봉의 볼린저 밴드 요 파란 거 빨간 거가 요게 주봉 볼린저 밴드 요게 월봉이거든요. 요거를 강하게 돌파하고 주봉위로 봐도 강하게 돌파했죠. 얘는 초기 급등 종목에 아주 적합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꾸준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몇 주, 몇 달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공테크도 지금 주봉하고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다 돌파했죠. 얘 같은 경우, 이 CS 같은 경우는 이재명 관련주고요. 시공테크도 이재명 관련주로 이제 뭐 리모델링 그쪽 관련주고요. 웹젠 같은 경우는 그냥 이번 모바일 게임 그 전미지적 2 그게 아마 현지에서 흥행 소식이 들렸나 봐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다시 또 강하게 흐름 나오면서 이제 돌파하는 흐름 보였어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외국인도 꽤 많이 샀네요, 그렇죠?
외국인도 사는 쪽이 보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한번 크게 흐름이 주봉하고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서는 다시 살짝 조정 보이고, 여기서 한번 또 나왔죠. 근데 이때는 이제 주가 상승률이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돌파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냥 돌파한다고 매수 시점이 아니고 강하게 돌파를 해야 돼요. 핵심 포인트는 아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참조를 해 보시는데, 그냥 돌파나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살짝이라도 돌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력한 흐름을 가지고 돌파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강력한 돌파는 지금 이 타이밍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것도 급등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번 계속 관심 저장 등록해서 꾸준히 한번 지켜볼 거고요. 일선건설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건설 경기 활성화 시킨다고 해서 어제 목요일 날 이제 상한가를 치고 주봉과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이제 돌파한 흐름이 나왔어요. 얘도 이미 여기서 한번 일단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은 상태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여기서도 한번 시도하려다가 저항 받았는데 강력하게 돌파한 흐름이, 이것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또 이제 계속 꾸준히 지켜볼 거고요. 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 성장 관련주인데, 얘는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 지금 그쪽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정 공약들을 해놓 그런 쪽으로 했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음 주에 뭐 또 뭐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아마 또 뭔 얘기가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때 돌파를 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한 번 저항받고 한 번 저항받고 세 번째 이제 돌파를 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차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1차 상승 크게 하고 눌렸다가 살짝 전고점 밑에서 살짝 올라왔다 밀리고 다시 전고점을 앞전 고점을 돌파하고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강한 흐름이 보인다는 게 2차 파동이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보여요. 그래서 얘도 관심 종목에 넣고요. 예스24는 카카오뱅크 관련주로 카카오뱅크 상장하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지금 오늘 좀 세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일단은 강력한 게 이제 주봉하고 월봉을 돌파를 했죠. 여기서 일단 1차는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끼가 보였고, 여기서 이제 강력한 일단 상승 파동이 나왔어요. 이때가 첫 매수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 셌죠. 그러니까 이런 때가 실질적인 어떤 매수의 어떤 강력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금방 단기 시세 보고 끝낼 게 아니고 좀 길게 보면 이게 큰 흐름 속에서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여기서 사서 이걸 계속 들고 간다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되겠죠. 그 전에 어느 단계에선가 일단 이 실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제 매수 관점을 어디로 포인트를 잡을 거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하고 눌렸다 다시 저항받았죠. 그러니까 고점은 여기나 그리고 최대 마지노선은 한번 이 정도 선에서 일단은 치고 나왔어야 되는 것 같고, 2차 매수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상승을 하고 눌려요. 그러다가 다시 돌파하는데 앞전 고점을 돌파를 못하죠. 그럼 아직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보이죠.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최적의 매수 타점이거든요. 그 후에 살짝 또 전고점을 돌파 시도하다가 이제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차는 512평, 512평을 깨고 내려가면 일단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2차 매도 신호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것도 관심을 두고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 종목 등록시켰고요. 큐랜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요. 윤석열 테마로 해서 다시 또 올라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 보이죠? 15%.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돌파 시도를 했다 이번에 세 번째 이제 강력하게 돌파한 거거든요. 아주 의미심장한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지금
계속 이 매물대를 강한 상승과 함께 돌파했어요. 지속적으로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철수 결정에 따라서 전장 산업 강화 기대감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부각이 돼서 상한가를 쳤어요. 그러면서 앞전에 이제 주봉하고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이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갖고 지금 이제 살짝 위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죠. 이것도 특이하게 아직도 이제 상승 좀 여력이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여기에 이 고점을 강하게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보였거든요. 얘가 뭐 늘린다 하더라도 앞전 이때의 어떤 저항대가 지금은 이제 지지대로 역할을 지지대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지지받고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등록해서 이제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주봉을 보면 힘이 좀 약해요. 얘는 좀 힘이 약해서 일단은 제외를 시킬게요. 얘는 좀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좀 더 엑셀런트하게 나오고 나왔어야 되는데 흐름이 좀 약하게 나왔어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요거는 일단 관심에서 제외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뭔가 좀 세게 나오긴 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뭐가 없죠. 앞에 좀 강한 상승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한번 눌렸다가 다시 바닥 다지고 다시 돌파할 때가 그때가 진짜의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서 뭐 다른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뭔가 앞전에 있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앞전에 뭔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일단 차트는 뭐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 관심 등록해 놓고 볼 거고요. 얘도 지금 똑같아요. M2에는 이제 신라젠 인수 기대감으로 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 앞전에도 이미 여기서부터 이제 신호가 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징크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바닥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보였는데 이것도 한번 2차 상승이 어떤 식으로 나오나 한번 지켜볼 거고요. 공부 차원에서 본다면 이날이 9월 9일이니까 아마 이때 정도 될 거예요. 이때죠. 그러면은 이전에 여기서 벌써 기미가 한번 보이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는 안 되는 게 어떤 강한 지수는 올라갔죠.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주가가 더 강력하게 센 흐름이 없죠. 그냥 끌어올린 매집은 보이지만 센 흐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도 올라가다가 뭔가 센 흐름이 안 보이고 그냥 작게 올라가는 흐름이로 끝나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엑셀런트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이때가 뭐 상한가네요. 뭔가 이때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뉴스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그건 좀 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이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쭉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이때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착시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그걸 강하게 돌파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못 사잖아요. 거의 대부분. 응? 그리고 또 뭐 상한가 치고 막 이렇게 장대 음봉 터지고 막 이러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근데 가는 놈은 이러고 날아가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고 나면 이따 너무 쌍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막상 여기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렇지만 이런 큰 그림을 보신다면 떨어질 때 음봉일 때 저점이로 뭐 왕창 몰빵 못한다 하더라도 소량이라도 좀 사놓고 그 흐름을 지켜보면 많이는 못 먹어도 이런 거를 한번 잡아서 이렇게 세게 간다면 이건 뭔가 있는 거거든요. 거래량 엄청 터지는 거 봐도. 그러면 이런 거는 2차, 3차까지 한번 기대하면서 길게 가져가면 최소한 이거 같은 경우 이게 이제 2차 상승 그쵸? 눌렸어. 2차 상승 눌렸어. 3차 상승 그러면 최소한 3차 상승에서부터 매도를 들어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는 보이면 4차 상승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구간 3차 상승과 4차 상승 구간에서 분할 매도 뭐 최소한 뭐 2차 상승부터라도 분할 매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매도를 한다면 이 상승폭이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175%가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단기간에 이걸로 뭐 길어야 뭐 지금 한 달 열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차트의 맹점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를 자꾸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잡았는데 이렇게 강력한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쉽게 팔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관심 등록을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놨어요. 11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제외하고 요거만 제외하고 다 등록시켜 놨고요. 그리고 이제 1일차 저번 주에 걸린 것도 제가 뽑아 봐서 관심 등록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때 걸렸겠죠. 이때 좋아요. 이런 것도 좋고 지금 이미 벌써 가지고 있었다면 상당 기간 이것도 이미 이때 걸린 거죠. 이것도 괜찮고요. 계속 차트가 괜찮은 거는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다음에 과연 내가 이런 거를 봤다면 어떤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해서 어떻게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항상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지 너무 단타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진짜 먹어야 될 때 크게 먹어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먹지 못하고 그냥 짧은 수익을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가지고 제가 요번 주 거까지 해서 저번 주 거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거예요. 한 달 후, 두 달 후에, 세 달 후 매주 보시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거 대박이잖아요. 대박. 그렇죠? 이렇게 여기서는 좀 애매했어요. 근데 벌써 이미 여기서 이렇게 티가 났죠. 여기서도 티가 났고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뭔가 티가 좀 나주는 게 좋아요. 티가 나고 그렇게 하고 엑셀런트한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강한 거래량과. 그러면 눌릴 때 잡으면 이렇게 단기간에 대박이 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아 테마 1등지를 잡는다고 이거를 다음날 지켜보려다가 그냥 놓쳐버렸어요. 이게 단기간에 하나 둘셋넷 4-5일 만에 바로 100%씩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번에 놓쳤다 하지만 다음에는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면 여기서 지금 패턴은 다 비슷비슷해요. 보시면은 이 같은 경우도 벌써 여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이런 강력한 흐름이 나오고요. 그쵸?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고 여기서는 10% 일단 여기서도 10% 올라갔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이잖아요. 그죠? 단기에 1, 2, 3차 상승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눌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눌렸다가 한 방에 그냥 이 앞전 고점을 다 돌파하는 강력한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순차적인 상승을 보였다면 여기서는 한 방에 끌어올리죠. 이 한 방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한 방이 나와야지 급등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전제가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힘이 뭐 올라가긴 하지만 힘이 약하지만 이 한 방이 있잖아요. 이 한 방. 이 한 방이 엄청 센 한 방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어떻게 움직이나. 그렇죠? 여기도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건 다 괜찮은 종목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좀 얘도 좀 눌렸다가 다시 뭐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힘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확실한 한방이죠. 이것도 상한가로 올라가는 상한가네요.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벌써 그래도 벌써 꿈틀꿈틀 하고 여기서 돌파했죠.
가는 진짜 괜찮은 주식 확실하게 움직이는 공통적인 포인트가 바로 요런 포인트예요. 항상 요런 포인트가 이게 일봉이든 주봉이든 요런 포인트로 가면서 앞전 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는 자리, 그런 자리가 맹점 자리가 항상 되더라고요, 보면.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런 것들이 주봉하고 일봉의 볼린저밴드를 돌파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들을 앞으로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좋아요, 추천,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